자신이 생각한 정책을 현실화하기 위해 대선 후보 캠프에 뛰어들었다는 교수들. 전문가 집단으로서 정치 참여는 사회적 책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교수의 대선 참여는 불가피한 걸까요? 지난 9월 이미지 선거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대선에 출마한 후보가 있습니다. 검사직을 거쳐 청소년 선도에 앞장서온 강지원 후보입니다. 출마 선언은 별도의 기자회견 없이 동영상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에서 처음으로 매니페스토 후보로서 정책 중심 선거의 모범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한기가 느껴지는 가을날 아침 8시 30분. 강 후보가 여유롭게 출근 준비를 합니다. 꼭두 새벽부터 막 돌아다니라고 정신이 없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전 그거 안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네, 새벽 시장에 가서 뭐 수산물 시장에 가서 뭐 하고 어쩌고 한다는데, 아니 글쎄 평소에 그렇게 시장을 잘 다니는지 난 그것도 의문이고 그다음에 시장이 걱정이 되면 진작에 출마하기 전에 다녀봐야지. 집을 나설 때마다 마주해야 하는 감나무는 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합니다. 축 늘어져 있지 않습니까? 출근할 때 고개를 반드시 숙이고 나오지 않으면 안 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저한테 겸손하라. 이 감나무가 가르쳐준다. 이렇게 생각했죠. 홀로 나서는 출근길. 그를 알아보는 택시기사가 파이팅을 외칩니다. 그 전에도 이제 그 매스컴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지난번에 며칠 전에 나오셔가지고 말씀하신 거 마음에 꽉 와 닿았습니다. 오전 10시 30분. 강 후보는 정책 콘서트라는 이름으로 유권자를 찾아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34회 정책 콘서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대북 외교 정책의 기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날부터 매일 분야를 정해 자신의 정책을 전달하는 방송을 인터넷에 올리고 있습니다. 자기가 가슴속에 담고 있는 정책을 설명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지지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싸돌아다니면서 시장에 다니면서 악수하고 다니면서 이렇게 자기 이미지를 포장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7년 동안 매니페스토 운동을 하면서 대선과 총선 때마다 후보들의 공약을 꼼꼼히 살펴왔다는 강 후보. 그때마다 매번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다고 합니다. 정당 간판을 다 떼버리고 공약을 읽어보세요. 어느 당 건지 맞출 수 있나? 그 정도로 배치기에다가 그 포퓰리즘에다가 당장 입맛에 드는 것이라고 온갖 걸 다 긁어 모아가지고 선거 공약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그 선거 공약 제대로 지켰습니까? 50%가 30%도 안 지킵니다. 이런 거 취재하는 거. 취재진에게 강 후보가 30평 남짓한 캠프를 구석구석 안내해 줍니다. 사무원들하고 자원봉사들이 좀 섞여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 캠프에서 일하는 직원은 20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유급 선거 사무원은 7명뿐, 나머지는 모두 자원봉사자입니다. 선거법을 엄격히 지키다 보니 자원봉사자들에게 식사 한 끼 제대로 대접하지 못합니다. 예상은 했어요. 네, 예상은 했는데 이제 막상 해보니까 가끔은 힘들 때가 있어요. 배고플 때도 있고. 근데 그런 거는 이제 감안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도 너무 즐거워요. 힘들긴 힘들어도 이제 우리가 매니페스토 정책 선거 그리고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는 그런 조직 선거를 안 한다라는 점에서 저희가 이제 자부심을 좀 갖고 있어요. 시민사회 활동을 하면서 쌓아온 인맥이 많아 도움을 주겠다는 이들도 많았지만 대부분 거절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학 교수들 유명세 모아가지고 자기 얼굴을 포장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건 가면입니다. 당의 크기, 조직 세력, 그거 못 뽑는 거 아닙니다. 그가 내세운 또 다른 파격이 있습니다. 정책 선거를 얘기하는 그의 캠프에 대학 교수가 없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자문을 구하는 분은 있지만 이 캠프는 얼씬도 못하게 합니다. 이름도 못 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집권을 하게 되면 장관을 시켜주거나 하다못해 공기업 감사라도 시켜줘야 되고, 그래서 청와대 인사 담당이라는 사람 앉아서 늘 연구하는 게 그거라는 겁니다. 다 정실 인사, 연고 인사. 이게 바로 부패 인사입니다. 후원회장을 맡은 교수조차 캠프에 참여하면서 사직했습니다. 학교는 지금 사익서를 제출했고요. 그리고 뭐 여기 와가지고 본인이 프리패스를 가장 싫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걸 전제로 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거를 사표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거철마다 정치권이 교수들을 대거 영입해온 이유는 정책의 전문성을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선거 때마다 정책을 점검하고 감시해온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의 생각은 어떨까? 현장에서 발로 뛰어 얻은 정책이라기보다 표를 얻기 위해 급조된 포퓰리즘 성격이 강하다며 목소리를 높입니다. 대선 때는 400명의 사람이 경제성이 있다고 동학공을 신공항을 얘기를 했다가 이걸 당선 이후에 신공항을 뒤집는 데 걸린 시간이 일주일이에요. 저는 여기서 자괴감을 갖는 게 여기 들어간 사람들이 다 교수분들이에요. 폴리페서를 비롯해 교수들의 정치 참여에 대한 비난이 끊이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수업 부실화와 직결된다는 점입니다.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실제로 수업에 영향을 받는지 학생들의 의견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특히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교수님에 대한 시선은 곱지가 않습니다. 어떤 교수님께서 실제로 지역구에 출마를 하게 되시면서 5월 정도까지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팀티칭으로 수업이 이루어지고 이제 시간 강사가 대충 떼운다던가 그런 식의 사례가 있었던 것은 분명히 학습권의 침해를 받았던 부분이죠. 저는 우선 그 수업권에 대해서 방해가 된다라는 거에선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2학기 때 되게 좋아했던 교수님이 갑자기 비례대표로 나가셔서 수업이 갑자기 없어졌어요. 하지만 교수의 정치 참여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엇갈립니다. 실제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을 가르치고 어떤 진리를 추구를 해야 하는 어떤 본연의 기능, 본연의 그런 신분적인 목적이 있는데 진짜 내가 현실을 바꾸고 싶어서 갔고 내가 이런 정책들을 내놨고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잘 됐다 이런 것들을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학생들한테 제대로 가르쳐 줄 수 있는 분이셨으면 합니다. 그럼 그만둬야죠. 교수들의 정치 참여를 놓고 교수들 사이에서도 견해가 다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교수에서 관료로, 관료에서 정치인으로 자리를 옮겨온 박세일 한반도 선진화 재단 이사장. 현재 보수 성향의 싱크탱크인 한반도 선진화 재단을 활성화해 교수와 현실 정치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 그의 바람입니다. 더운 날에 농사 안 짓고 저 시원한 데 책 읽었으면 그럼 그 사람들이 지어준 밥을 먹고 살면은 빚을 어떻게 갚겠어요, 학자가. 결국은 그분들이 못 본 책을 보고 자기가 좋은 나라를 부강시킨 그런 방법을 연구했으면 그걸 갖고서 그 연구한 내용을 제시하고 설득하고 필요하면 자기가 직접 현장에 들어가서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해야지. 밥값을 하는 거 아닌가? 반면 평생을 정치와는 거리를 둔 교수도 있습니다. 경제정의 실천연합 등 다양한 시민단체 활동을 해온 이피상 교수. 이 교수 역시 선거 때마다 수없이 러브콜을 받아왔지만 한결같이 거절했다고 합니다. 혹시 이번 대선에도 혹시 좀 이런 각종 러브콜이 있었나요? 글쎄요, 뭐 그에 대해서는 그냥 판단을 맡기겠습니다. 예. 현실 정치와 연구를 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 이 둘은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오랜 소신입니다. 대선 후보들 같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굳이 자기 캠프에 끌어들여서 정책을 조언을 받을 것이 아니라 그냥 교수로 머무르 있는 상태에서 가서 조언 듣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정책 만들고 그런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굳이 캠프에 간다는 얘기는 결국 앞장서서 선거운동을 하면서 정책을 만들겠다는 것이거든요. 교수는 정치를 해야 한다, 해선 안 된다, 좀처럼 결론 내리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폴리페서를 막는 법안이 속속 발의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3일 새누리당 여상규 의원이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안건은 국회의원의 겸직금지법, 겸직 범위를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무보수, 공익활동으로 제한하자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의 겸직 실태가 어떻기에 이 같은 논의가 진행되는 것일까? 국회 의정종합지원센터를 찾아 겸직 신고 현황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19대 국회의원 겸직 신고 현황입니다. 국회의원 300명 중 신고를 마친 의원은 총 195명. 이 가운데 31명이 겸직으로 세비 외 보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직종별로는 로펌의 이름을 걸어두고 보수를 받는 변호사가 14명으로 가장 많았고 겸임 또는 석좌, 특임 교수 등으로 등록해 보수를 받는 의원도 4명이었습니다. 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 19대 총선에서는 금배지를 달기 위해 본업인 강의를 뒤로하고 현직 교수들이 대거 출마했습니다. 겸임 교수와 총장을 포함해 지역구에 출마한 현직 교수 33명 가운데 6명이 당선됐고 비례대표 역시 9명이 국회에 들어왔습니다. 취재 결과 논문 표절 논란이 일었던 문대성 의원은 사임을 했고 문대성 교수님 혹시 사직서를 제출하셨나 해서 여쭤보려고 전화를 드렸거든요. 네, 제출했습니다. 혹시 그게 완전히 지금 수리가 된 상태인가요? 예. 나머지 교수들은 대부분 휴직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휴직을 하셨었나 안 하셨었나 네.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거든요. 네, 휴직하셨어요. 휴직하시고 이들에 대한 동료 의원들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습니다.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급기야 폴리페서 금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교수들이 국회의원, 장관으로 임용될 경우 휴직을 허용하지 않고 사직토록 하자는 겁니다. 학교는 정원을 잡아먹고 있고 학생은 제대로 교사한테 배울 학습권이 침해당하고 있고 지금 수십만 명이 박사해가지고 지금 대학 교사 하려고 쳐다보고 있는데 자리도 하나 지금 잡아먹고 있고. 공과대학 금속공학사. 이에 대해 교수직 의원들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대학에서 경제학을 가르치던 김현숙 의원도 새누리당의 공천을 받고 비례대표로 19대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당선이 되자 학교 측에서는 흔쾌히 허락해주면서 사직을 하지 않고 휴직을 신청했습니다. 너는 이제 완전히 아카데믹한 연구를 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원래 정책 연구를 많이 했던 사람이니까 자신이 했던 정책을 실제로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것은 그걸 피하면 비겁한 거다.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이제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김 의원은 전문성 있는 교수들의 정치 입성을 위해서라도 사직이 아닌 휴직을 허용해줘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 교수가 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것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새로운 그 구직 시장에 나가서 그러니까 새로운 교수로서 채용된다는 거는 쉽지 않죠. 대학에서 경제학을 가르치던 나성민 새누리당 의원 역시 같은 생각입니다. 교수를 보고 당장 그만두고 들어오라면 들어올 사람 거의 없어요. 65세까지 보장된 직장을 왜 그만두고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기회를 준다는 차원에서 일정 기간 유예를 할 필요가 있다. 일정 기간 휴직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들의 정치 참여가 항상 논란이 된 것은 인사 문제와 직결된다는 점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 캠프에 자문단으로 참여한 교수는 국공립대 교수만 80여 명, 사립대학은 410명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가운데 선거 이후 공직으로 자리를 옮긴 경우가 많습니다.
이명박 정부 첫 내각과 청와대로 임명된 인사 총 24명 중 절반이 교수 출신이었습니다. 박재환 기획재정부 장관은 2004년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 성균관대를 9년째,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한국개발연구원 교수를 8년째 휴직 중입니다. 하지만 고려대와 한양대, 성균관대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대학은 폴리페서 관련 규정조차 없습니다. 교수의 공직 진출이 산학 협력, 연구 수주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란 기대 때문입니다. 대선을 이틀 남겨둔 미국의 경우 교수가 직접 현실 정치에 뛰어드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 미국에 머물고 있는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과 전화 연결을 시도해봤습니다. 미국의 그 대선 캠프에 교수들이 그렇게 막 선거 전에 앞장서 하는 건 구경을 못했어요. 행정부에 들어가는 거는 이제 그 대통령이 볼 때 이제 그 특별한 그 전문성 있는 교수를 초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사임을 하죠. 사임을 해야지. 우리나라의 촉박한 대선 일정과 정치적 상황이 폴리페서를 양산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정치 일정 자체가 사실 미국처럼 수차례 그 토론을 거치고 프라이머리를 거치고 후보를 검증하고 하는 그런 안정된 절차라기보다는 또 일정이라기보다는 약간 좀 막판에 후보가 새로 생기고 또 합종 연횡이 생기는 그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정치권 입장에서 보면 불러 모으기 쉬운 그런 집단이 사실 교수 집단이거든요. 저쪽에 머릿수가 200이면 우리는 최소한 500은 돼야지 뭐 이런 식의 입장으로 지금 교수들이 이 각 정치인들에 의해서 또는 캠프에서 이용당하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사실 당신들이 가진 그냥 별 생각 없이 참여하는 것조차도 상당한 오해를 받는 또는 좋지 않은 평가를 받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기는 하죠. 지식인의 정치 참여를 무조건 매도할 수는 없습니다. 학문의 성과를 현실 정치에 반영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는 교수들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학자의 양심을 손바닥 뒤집듯 바꾸거나 자리를 얻기 위한 권력의 발판으로 삼는 이들이 있는 한 폴리페서에 대한 비판은 가라앉지 않을 것입니다.